우리 시대 가장 완전한 인간, 총을 든 예수라 불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은 인간이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은 혁명가이지만 가슴은 늘 따뜻했던 휴머니스트 체게바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의사를 꿈꾸던 의대생이 갑자기 쿠바로 떠나 게릴라가 됐고, 부패한 독재자를 몰아낸 그는 불과 39년의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전 세계는 사후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합니다. 비록 길지 않은 삶을 부패한 권력, 자원을 수탈하는 거대 세력, 그리고 독재와 맞서 싸웠지만 그 증오의 원천은 인간애였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선한 영향력만큼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죠. 그런데 쿠바 혁명 당시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옆에서 쿠바 혁명의 주역이 됐던 한국인 한 명이 있습니다. 쿠바에서 산업부 차관을 포함 고위직을 모조리 섭렵하며 무려 9차례나 훈장을 받았던 이 남자는 어떤 사연을 가졌길래 쿠바까지 건너갔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1일에 개봉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헤로니모라는 제목의 장편 다큐 영화인데요. 재미교포 변호사로 코트라 뉴욕 무역관 변호사까지 지냈던 전우석 감독이 변호사까지 그만두고 찍은 영화입니다. 이 남자는 왜 철밥통 변호사까지 그만두고 쿠바로 건너가 영화를 찍게 된 것일까요? 체게바라의 나라, 시가의 나라, 야구의 나라 쿠바는 현재까지 대한민국과는 정식 외교도 수립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1959년 체게바라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피델 카스트로는 집권 후 쿠바 내 모든 미국 자산을 국유화시키면서 미국과 적대 관계가 됐죠. 미국이 이에 반발해 1961년 1월 3일 국교를 단절하고 대사관을 폐쇄해버렸죠. 그러다 지난 2014년부터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53년간 단절된 쿠바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급격하게 관계가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오바마가 쿠바를 방문하면서 무려 1928년 이후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됐죠. 어쨌든 이렇게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원만해지자 전우석 변호사는 세계 최고의 경관을 자랑한 후 쿠바로의 배낭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2015년 12월 28일 드디어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묵기로 했던 호스텔이 그를 픽업하도록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나는 한국인이고 할아버지가 이곳에 왔다는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음날 초대받아간 그녀의 집 거실 한가운데 태극기가 걸려있는 모습은 놀라웠고, 그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트리샤이므로 집으로 간 날 그녀의 어머니가 대뜸 앨범을 꺼내와서는 2006년에 사별한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은 그 남편의 신비한 일대기는 그는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하죠. 그녀의 남편 헤로니모 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05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1031명의 조선인들은 낯선 바다색과 언덕 하나 없이 펼쳐진 미지의 땅을 밟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머니 품에 안긴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임천택 선생도 포함되어 있었죠. 훗날 이 임천택 선생은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등장하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한데요. 한국과의 거리 12,000km, 이들은 어떻게 현재도 비행기로 17시간을 날아가야 도착하는 이 낯선 곳에 40일이나 배를 타고 어렵게 오게 된 것일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중 에네켄이라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강한 가시가 자라는 이 선인장은 용설란이라고도 불리는데 1905년 멕시코로 떠난 조선인 1033명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1800년대 유럽 강대국들의 전 세계에 걸친 식민지 구축은 공교롭게도 해운업을 발전시켰고, 선박에 실린 물건을 튼튼히 고정하기 위해서는 끊어지지 않을 밧줄이 필요했습니다. 이 밧줄을 만드는 원료 중 최고는 단연 용설란이었고, 이 용설란이 공장처럼 재배되던 곳이 유카탄 반도였습니다. 당시 돈을 끌어모으던 멕시코 농장주들은 에네켄 작업을 맡길 노동자에 항상 목말라 했는데, 이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겠다며 제안하고 나서니가 바로 영국인 이민 브로커 존 마이어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 이 사업을 떠올렸을 때 단번에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이 조선인입니다. 몇 년 전 하와이라는 섬에 도착한 조선인들이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도 머슴처럼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와이 농장주들의 만족도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선인이면 멕시코에서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선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원래 에네켄 농장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정부가 멕시코에 팔려가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스는 달랐죠. 일본 인력 송출 회사 대륙 식민 합자 회사의 손을 잡고는 조선 땅 곳곳에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4년 계약, 주택 무료 제공, 높은 임금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고 모집 광고를 조선 언론에 냈고 그는 의도적으로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묵서가는 1년 내내 따뜻한 그야말로 천국인데 몇 년만 고생하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며 조선인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1033명의 조선인들이 1905년 4월 4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멕시코행 배에 오르게 된 것이죠. 당시 2살배기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임천택 선생의 어머니도 배에 올랐습니다. 영국 상선 일포도호는 무려 38일의 긴 항해를 거쳐 멕시코에 도착했는데 항해 도중 아이 2명과 어른 1명이 숨졌고 아이 1명이 태어나 총 1031명이 도착했는데 이들은 25명씩 나눠 22개의 에네켄 농장으로 각각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날부터 그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상 낙원이라던 묵서가에 40도를 육박하는 땡볕은 견딜 수 없는 지옥이었고 상냥할 것 같았던 농장주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씩 소처럼 그들을 부렸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채찍 세례가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에네켄의 강한 가시는 우리 조선인들의 손과 발을 무참히 찔러댔습니다. 약속된 일당 130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하루 35전을 받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식량도 주택도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당시 1905년 7월 29일자 황성신문은 멕시코 원주민 마야족의 노예 등급이 6등급인데 조선인들은 그보다 못한 7등급으로 가장 낮다. 아이를 팔에 안고 등에 업고 길가를 배회하는 한국 여인들의 처량한 모습은 가축같이 보이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농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무릎 꿇리고 채찍이 쏟아지는데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사설을 실어 묵서가에서의 조선인들의 고난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짐승 같은 대접을 이겨내고 1909년 5월 12일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4년의 계약 노동기간이 끝난 것이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기대로 부풀었으나 결국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돌아갈 고국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옥같은 유카탄을 떠나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진 조선인들 중 다시 유카탄으로 돌아온 274명은 쿠바행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는 임천택 선생도 있었는데 이들이 쿠바 한인 1세입니다. 18살 때 쿠바로 이주한 임천택 선생은 결혼 후 8남매를 얻었는데 그중 큰아들 헤로니모 임은 성격이 활달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헤로니모가 대학을 진학할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는 대학 진학을 반대했습니다. 이민자가 쿠바에서 무슨 대학이냐며 만류했으나 헤로니모는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좋았던 그는 고집스럽게 혼자 힘으로 대학에 진학하죠. 쿠바 한인 최초의 대학생이 됐습니다. 쿠바 마틴사스 종합대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학교 생활 중이던 당시 쿠바에 큰 수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는 긴급 구호품을 빼돌린 고위관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부패된 그들을 비판하는 반박 집회를 열었는데 이 때문에 구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의 부당함과 본인처럼 부당하게 처벌받는 이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제대 후 곧바로 아바나 법대로 옮깁니다. 이때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바로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고국을 떠나는 사람, 집단의 이동을 뜻하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중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쿠바의 그것인데 쿠바의 디아스포라 중 헤로니모 임은 어쩌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카스트로를 만난 그는 체게바라와 함께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쿠바 공산당 정권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공산당 집권 후에 카스트로는 늘 그를 가까이 두고 신임했었죠. 경찰청 요원과 체게바라의 산업부 장관 시절 4년을 함께했고 산업부 차관 및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작전을 펼쳤던 정부국 요원이기도 합니다. 정부로부터 무려 9개의 훈장을 받았죠. 1988년 퇴직 후 작은 도시 기테라스의 시장을 지낸 그는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한민족 대축전에 초청받아 난생 처음 한국을 방문한 후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한인 공동체 지도자로 활약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한인사회 재건을 위해 헌신했죠. 현재 쿠바에는 약 1200명의 한인 후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네켄 농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던 에네켄 농장 조선인들과 쿠바로 떠난 한인들은 자신들의 몸이 부서질 만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독립운동을 위해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혹독한 노동의 와중에도 매달 월급의 5%를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임천택 선생의 주도하에 매 끼니마다 한 숟가락씩 쌀을 더는 등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어디 못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쿠바의 임천택으로부터의 독립자금 수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근대 민족운동의 큰 지도자이며 또 뛰어난 민족주의 사상가로 알려진 도산 안창호 선생 역시 약 1년 동안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 있었습니다. 1909년 설립된 해외 한인동포 조직이었던 대한인 국민회의 총의장이었던 그는 1917년부터 약 10개월간 에네켄 농장을 순방했습니다. 그 농장에서 그는 낮에는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강연을 하며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는데, 이 모습에 감동받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는 일부 조선인들이 요령을 부리며 농장주를 속이기 시작하자 어저기 한 단 묶는 것이 곧 나라 일이다라며 지도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차차 농장주의 신용을 얻고 이후 노동규정을 만들어 농장주와 한인 간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변호사에서 영화 감독으로 변신한 전우석이 제작한 장편 다큐 영화 헤로니모는 조국을 떠난 후 죽을 때까지 다시는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애니갱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와 함께 100년 넘게 이어온 꼬레아노의 정신,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와 어깨를 나란히 쿠바 혁명을 이끈 헤로니모 임의 일대기를 다룹니다. 혹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